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전시가 윤선도의 오후가와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대시 박제삼의 추억에서라는 작품 두 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들은 교과서나 문제집 또는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서 함께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좋겠죠. 8페이지 한번 펴봅시다. 먼저 윤선도의 오후가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후가는 조선 후기에 창작된 시조고요. 여러분들 보면 6개의 덩어리로 나누어져 있죠. 총 6수로 이루어진 이런 시조를 우리는 연시조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에 쓰여진 연시조입니다. 6개의 연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시조는 제1수, 제2수 이렇게 읽으니까 6수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1수부터 읽고 내용 중요한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기 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5바퀴 또 더하여 무엇하리. 자, 첫 번째 수에서는 5 친구가 나오죠. 5 친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물, 돌, 그리고 소나무, 대나무, 그리고 동산에 뜨는 달. 이렇게 5벗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에는 정리를 하면 5벗을 소개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수부터 6수까지는 이 순서대로 5벗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수는 제1수는 어떤 이 뒤에 나올 5벗을 소개하는 개념의 그런 서시라고 볼 수 있겠죠. 먼저 앞에 나오는 시입니다. 자, 2수 보겠습니다.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로한다. 바람소리 막다 하나 그칠 적이 한오매라. 좋고도 그칠 리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구름빛이 좋다. 여기서 좋다는 깨끗하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깨끗하다. 그래서 구름빛이 깨끗하다 하나 검어지기를 자주 한다. 자로는 자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먹구름이 드리울 때가 많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바람소리 막다 하나 그칠 때가 많다. 한오메라에게 많다라는 뜻입니다. 많구나. 그래서 바람소리가 막지만 바람이 그칠 때가 많죠. 잔잔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칠 때가 많구나. 좋고도 깨끗하고도 그칠 때가 없는 것이 그칠 리 없기는 요거는 그냥 그칠 때 없는 것은 물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처음 이야기하는 것은 물이죠. 자, 깨끗하면서도 그치지 않는 것은 물뿐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가지는 변하지 않는 모습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는 물의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불변성을 예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찬은 여러분 어떤 좋은 점, 아름다운 점, 훌륭한 점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여기서 물과 대조되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변하는 존재들, 구름과 선생님 세모로 표시하겠습니다. 바람은 물과는 대조되는 변하는 가변성을 지닌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3수 보겠습니다.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아닐손 바위뿐인가 하노라. 자, 꽃은 무슨 일로 피자마자 쉽게 지고
풀은 또 어찌하여 푸르러지자 곧 누래지는가, 누런빛을 띠는가 이 말이죠. 아마도 변치 않는 것은 바위뿐인가 하노라. 무엇의 속성을 예찬하죠? 바위죠. 바위의 어떤 속성? 바위에 변하지 않는 것. 마찬가지로 바위의 불변성이죠. 바위가 불변성이라고 해도 괜찮지만 바위는 이제 영원하죠. 그래서 바위의 영원성을 예찬한다. 이렇게 적어도 적절할 것 같습니다. 바위의 영원성 예찬. 그러면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인 것. 한시적인 건 어떤 것이죠? 꽃과 풀이 되겠죠. 바위에 대조되는 소재들입니다. 다음 사수 보겠습니다.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소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구천에 뿌리 고든 줄을 근로하여 아노라. 자, 더우면 따뜻해지면 꽃이 피고 추워지면 잎이 다 떨어지죠. 그런데 소라 소나무야 너는 어찌 눈과 서리를 모르느냐. 소나무는 겨울에도 푸른빛을 잃지 않죠. 그래서 구천은 깊은 땅속을 말합니다. 깊은 땅속까지 뿌리가 곧게 뻗은 줄은 그것으로 해서 알겠구나. 여기서 예찬의 대상은 소나무입니다. 소나무가 눈과 서리를 이겨내는 것을 통해서 소나무의 뿌리가 땅속 깊은 곳까지 곧게 뻗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소나무의 지조를 예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서리,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어떤 꿋꿋한 의지를 지켜내는 것을 지조라고 하죠. 제4수는 소나무의 지조를 예찬한다. 다음 5수 보겠습니다.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위시키며 속은 어이 비었느냐 저렇게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자, 대나무의 속성이 나오죠.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선생님, 대나무는 나무인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나무라고 하기에는 속이 텅텅 비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대나무만의 어떤 특이한 특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기는 유시키며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찌 텅텅 비어 있느냐. 저러고도 사시 내 계절을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여기서 예찬의 대상은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라는 것은 이제 안 나오지만 대나무의 속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사계절 동안 푸르다라는 거는 겨울에도 쭉 푸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들, 의지를 꿋꿋하게 지키는 태도를 지조나 절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나무는 사군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사군자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군자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요렇게를 일컫는데요. 네 가지의 군자라는 거예요. 이 각 식물들이 가진 장점을 군자의 덕을 이제 비유해서 사군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대나무는 사계절 동안 푸르죠. 그러니까 겨울에 모든 식물의 잎이 떨어진 이런 추운 겨울에도 푸른 잎을 계속 유지하는 이런 군자의 어떤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소나무와 마찬가지로 대나무의 절개를 예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수 보겠습니다.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에 광명이 너만 하니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자, 마지막에 예찬하는 대상은 뭐죠? 작은 것이 높이 떠 있는 것, 달이죠.
온 만물을 다 비춘다라는 건 온 세상을 다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밤중에 광명, 밝은 빛이 너만 하니가 또 있느냐. 보고도 말을 하지 않으니 내 벗인가노라. 달의 어떤 부분을 예찬하는 것이죠? 밤중에 제일 밝은 거, 달의 밝음하고 그리고 보고도 말을 하지 않는 과묵함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달의 밝음과 과묵함, 예찬. 달이 높이 떠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걸 다 보죠. 그렇지만 침묵을 지키기 때문에 친구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선비도 군자도 남들의 일을 쓸데없이 말하지 않는 그런 침묵의 미덕을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작품을 보면 이 작품의 주제는 이 5 자연물들의 덕을 예찬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이 5가지 자연물을 친근한 벗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러한 자연물들은 아름다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인간의 어떤 인간이 가져야 될 덕성을 유추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교적인 이념을 표현하는 매개물이 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인간이 가져야 될 덕성인 어떤 지조나 절개의 변치 않음 이런 것들을 개입시키면서 어떤 선비로서 군자로서 가져야 되는 이런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유교적인 이념이고 인간 어떤 중심의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한 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제는 5 자연물의 덕을 예찬한다. 그리고 어떤 특징들을 한번 보면 자연은 아름다움의 대상으로 보는 동시에 아름다움의 대상을 심미적 대상이라고 좀 단어를 바꿔보겠습니다. 자연을 심미적 대상으로 보는 동시에 어떤 인간의 덕성, 인간이 가져야 되는 그 당시 군자로서 가져야 되는 덕성인 지조, 절개를 개입시킴으로써 인간 중심의 자연관을 드러낸다. 당시 어떤 유교적 이념을 드러낸다라는 거 우리 표방이라고 단어 쓸 수 있습니다. 유교적 이념을 표방하는 어떤 매개물로 이 자연물들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어떤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여기서 어떤 표현 방법의 특징을 한번 보면 이수와 삼수에는 대조가 사용되고 있죠. 구름, 바람, 변하는 속성을 가진 애와 이 물이 의미상 대조가 되고 있고 삼수도 꽃과 풀, 이 순간성을 가진 친구들과 영원한 바위가 의미상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법이나 서리법이나 의인법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대구법은 이연 한번 볼까요? 이수입니다. 구름빛이 좋다나 검기를 자로한다. 바람소리 막다하나 그칠 적이 한오매라. 이 초장과 중장이 대꾸되고 있죠.
비슷한 문장이 대응되고 있죠.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러 한다. 바람소리 막다 하나 그칠 적에 한오매라. 비슷한 문장 구절이 대응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대꾸법이 사용되었고, 마찬가지로 삼수의 초장 중장도 마찬가지네요.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시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비슷한 문장 구절이 대응되고 있죠. 이것도 대꾸법이 사용되었고, 그리고 사수에 보면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지 거늘. 이것 또한 대꾸법이죠. 오수에도 있습니다.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대꾸되고 있죠. 2개. 그리고 곧기는 니시키며 속은 어이 비었느냐. 각각 대꾸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꾸는 비슷한 문장 구조가 서로 대응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대꾸가 되면 운율이 살아나죠. 그리고 서리법은 어디 있습니까? 서리법 여기 있습니다. 속은 어이 비었느냐, 여기죠. 속은 어이 비었느냐, 이런 것들. 또 너만 아니 또 있느냐, 이런 부분. 여기도 있네요. 소라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서리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연물들을 지금 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나오죠. 지금 자연물을 너라고 지칭하는 것은 의인법 이 사용된 거라고 볼 수 있고, 야로 끝나는 의문문으로 끝나는 건 서리법이 사용되어서 의미를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몇 가지 표현법들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번) 문제는 안 봐도 될 것 같고 23번, 24번, 25번 이렇게 세 문제만 함께 보겠습니다. 23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의 화자와 나의 글쓴이는 모두 관찰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물의 속성을 인식하고 있다. 사물의 속성을 인식하는 것은 사물의 모습에서 추상적인 의미를 발견해내는 것이다. 그런데 관찰된 겉모습은 사물의 속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방해가 되기도 한다.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죠. 3번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가의 제6수에서 화자는 달이 높이 떠 있는 것이 보고도 말 아니하는 과묵함이라는 속성을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군. 이 부분, 이 적절하지 못하죠. 이 높이 떠서 말을 하지 않는 그런 과묵함을 달의 속성으로 부여하고 있지, 이것이 이 속성을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보기는 가의 시상 전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제1수는 서시죠. 서시 A고 2, 3수는 물과 바위였고 4, 5수는 소나무와 대나무였고 6수가 달이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1번 A에서는 중심 소재를 무생물, 생물, 천상의 자연물로 묶어 제시하고 있다. 무생물은 뭐죠? 수석. 생물은 송죽, 나무죠. 소나무, 대나무. 천상의 자연물은 달이었죠. 월, 달월. 수석, 송죽, 월이었습니다. 이렇게 서시에서 제시가 되고 있었고, B에서는 대조의 방식을 활용하여 중심 소재를 예찬한다. 대조의 방식 있었죠. C에서는 B와 유사하게 대꾸의 방법을 활용하여 2, 3수의 B에서도 대꾸가 있었고 4, 5수 C에 해당하는 부분에도 대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B와 C에서 중심 소재로 향했던 4번 B와 C에서 중심 소재로 향했던 화자의 시선이 D에서는 마지막 6수에서는 내면으로 이동하고 있다. 내면으로 이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달이 자신의 벗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내면으로 이동했다고 보는 건 적절하지 않고, 그다음 5번도 이제 A에서 언급된 중심 소재를 쭉 BCD에 순차적으로 제시한다라는 것, 시상 전개상 적절한 표현이죠.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25번. 꽃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고려할 때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에서 꽃은 그 제3수에서 바위의 어떤 덕성을 예찬하려고 그 대조적인 어떤 속성을 가진 꽃과 풀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꽃과 풀은 어떤 한시적인 소재고 바위는 불변한 영원성을 가진 존재였죠. 그래서 어떤 바위와 대조적인 존재인 꽃은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감을 느낀다. 그리고 니은에는 우리 니은은 이제 보지 않았지만 선생님하고 풀이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 읽었을 거죠. 그 복수초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어떤 눈 쌓인 땅을 녹이고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복수초를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기특해하는 모습. 그래서 글쓴이가 어떤 느끼는 친근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6페이지로 넘겨서 현대시 추억에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추억에서라는 작품은 어린 시절의 화자의 추억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던 그 어머니의 한 슬픔의 감정을 이런 것들을 좀 어떤 절제한 표현으로서 드러내고 있는 시입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주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밑이 깔리는 해 다진 어스름을 우럼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에 빛바라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우럼매야 우럼매.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진주남강 말다에도 오며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우럼매 마음은 어떠했을꼬. 달빛 받은 옹기전에 옹기들 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자, 여기 진주장터라는 곳이 나오는데 1년에 이 작품의 공간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어물전은 어머니가 생활하시는 어떤 생활 터전이죠. 네. 어머니는 물고기를 진주장터에서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밑이 깔리는 해 다진 어스름을 저녁 무렵의 바닷가 풍경이죠. 그래서 어떤 이 작품의 어떤 쓸쓸한 분위기를 첫 번째 연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의 어떤 진주장터의 쓸쓸한 모습이죠. 우련매, 이연 볼게요. 우련매의 장사 끝에 남은, 팔리지 않고 남은 그 고기 몇 마리의 빛바라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자, 이 부분을 보면서 가난한 어린 시절의 한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물고기 빛바라는 물고기의 눈깔과 반짝반짝한 은전이 어떤 동그랗고 조그만한 이미지의 유사성으로 어떤 이미지가 연결되고 있죠. 우련매야 우련매. 엄마를 이렇게 두 번을 부르고 있는데 반복을 하면서 운율도 만들지만 엄마를 엄매야 엄매라고 하면서 어떤 향토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고 있죠. 향토적 시여.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한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럼매야 우럼매라고 부르는 부분이 어머니의 한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연애는 이렇게 가난으로 한 맺힌 어머니의 삶을 돌아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팔고 남은 고기의 눈에서 은전이라는 돈을 떠올리면서 선명한 시각적인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년 보겠습니다.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있는 별밭은 별은 반짝반짝하죠. 이 별밭은 소망의 세계, 꿈꾸는 세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멀리 있죠.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자, 지금 우리 오누이는 추운 골방에 있죠. 골방에 있는 우리, 골방은 가난함을 상징하죠. 이 골방에서 소망의 세계, 별밭을 꿈꾸고 있죠. 그래서 추운 골방에서 지금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오누이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라는 부분이 반복되면서 가난한 삶을 강조하고 있죠. 자, 마지막 점 보겠습니다. 진주남강 맑다 해도 오면서 가면서 신새벽, 아주 첫 새벽이나 아주 이른 새벽이나 별빛에 보는 것을 우리 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꼬라고 하면서 의문문으로 끝내고 있죠. 왜 진주남강을 신새벽이나 별빛에 보았을까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되게 일을 하는 어머니, 이제 고달픈 삶을 살았기 때문이겠죠. 달빛 받은 옹기 전에 옹기들 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이 달빛 받은 옹기 전에 옹기들 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게 뭘까요? 어머니의 한스러운 삶. 그래서 그 한스러운 삶의 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 달빛 받은 이 옹기 전의 옹기들, 이 달빛 받은 옹기 전의 옹기들과 그리고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떤 그런 한스러운 가난한 삶을 눈물을 삼키면서 어떤 남몰래 글썽이셨을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는 어떤 눈물을 사기던 어머니의 깊은 한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달빛 받은 옹기 전의 옹기들은 슬픔을 억제하는 어머니의 어머니의 눈빛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감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죠?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죠. 말없이 글썽이면서 반짝인다 하면서 그것도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지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로 끝나는 이 종결어미는 감탄 형식이죠. 감탄 형식으로 표현하는 이 표현법을 영탄법이라 합니다. 영탄법. 감탄의 형식으로 문장을 끝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 한번 위에다 적어 볼게요. 이 작품의 주제.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어머니. 그래서 가난하고 한스러운 삶을 살다간 어머니를 회상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한스러운 삶을 살다간 어머니에 대한 회상이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고, 굉장히 향토적인 느낌이 강하죠. 향토적이고 그리고 좀 슬프죠. 애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9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19년 문제를 다운받아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